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힘들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입니다. 쉽게 가면 맨날 1 더하기 1만 합니다. 곱하기로 못 넘어가요. 나누기도 넘어가고 이제 미적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 아플까봐 더하기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절대 생존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저도 이거 가슴이 와닿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영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 책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예? 외국 책에는 이런 게 많아,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정신교육 시키느라고 그러죠. Trading is war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에 들어오는 이상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략과 전술을 많이 알든지, 예? 전략과 전술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 한 4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들. 근데 그 방법이 어렵고 힘들면 뭐 괜찮아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전쟁터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장은 못하는 거죠. 살아있을 보장.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배운다 그래서 굳이 생존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단지 확률을 좀 높이자.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네? 그러면 전쟁터에 장 시작하면 일단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략, 전술 플러스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옛날 중국 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군주가 손자병법 아시죠? 그 이제 뭐 손자가 썼다, 손모가 썼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 군주하고 마차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3마리 갖다 놓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가 컸겠죠. 이기고 싶다래요. 맨날 져서. 한 번도 못 이겨봤다. 답답한 얘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모가 씩 웃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길까요?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뭐 전략 없이 그냥 막 니 나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 3마리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제 한 팀이고 여기가 이제 손모 팀이에요. 책 사죠.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1, 2, 3 하죠. 그죠? 근데 무조건 필승의 전략이 있다. 우리 무조건 이긴다. 그래, 군주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졌는데. 어떻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여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려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말에다가 치장 이쁘게 해놓으면 이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똑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고, 이 말 3마리 중에서 가장 센 말이 뭘까? 예, 가장 센 말, 중간 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말. 이거를 구분해 놓는다 그러면 일단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알 게 뭐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쪽에서도 가장 빠른 말, 중간 말, 가장 약한 말. 이걸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50%가 됩니다. 나머지는 증권 분석에서도 법술교가 있어요. 법입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수를 부려야 돼요. 교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이제 스파이를 뿌리는 거죠. 누가 나올 건가? 순서가 얘네들이 누가 나올까? 그 누가 나온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필승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까? 이제 알아요. 상중하도 알고 이 말이 언제 출전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머리 아프십니까? 이 간단한 게임이에요. 주식시장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저는 그래요. 보면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상말이 나옵니다. 상말이 출전하면 우리는 하마를 보내요. 하마를 보니까 일단 1패죠. 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말이 나오나요? 예.
중말이 나오면 우리 상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1대1이죠. 나올 거 하말밖에 없잖아요. 하말 나오면 우리가 중말 보내는 거예요. 그럼 2대1로 이기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전략입니다. 전술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거 하나도 모르고 말 나왔어? 우리 센 거 보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짤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건데 지난주에 워낙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다가 저 혼자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훈이에요, 교훈. 주식시장에도 센 시장이 있고 약한 시장이 있고요. 센 말이 있고 중간 말이 있고 약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것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필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확률. 확률. 그래서 가장 약한, 내가 한번 패할 수도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내가 결국 이겨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배웠을 때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복합할 겁니다. 야, 두 가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세 가지까지 가는구나. 죽여라 죽여. 이럴 수준이 됐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장 먼저 3 inside up, 3 inside down이라는 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복습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복습하셨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보면 블랙 캔들이 생기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개 캔들, 두 개 캔들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 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람이가 생겼어요. 하람이면 강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첫째 캔들이 뭐요? 캔들 하나는 심리. 네. 두 개의 캔들이 예. 세 개의 캔들이 타이밍. 이렇게. 두 개의 캔들이잖아요. 예고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개의 복합 캔들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3 inside up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람이가 3, 1, 2, 3잖아요. 3, 요게 인사이드 데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훅 리버살. 훅 리버살 인사이드 데이. 이게 나타나면 시장이 급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3, 여기 인사이드 업 한 거예요. 업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타이밍 어떻게 잡았죠? 위가 여기가 바이 시점이 되는 거죠. 바이 시점. 요 시점은요? 예, 손절매 시점이에요. 손절매. 그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 강의 나가면 제가 이제 그 손절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드릴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게 3 inside up이에요. 굉장히 강한 신호고 하람이의 상승 확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3 inside down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화이트 캔들이 하나 생기면 일반적으로 이 심리가 화이트 캔들이 저렇게 생기면 위로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블랙 캔들이 이렇게 인사이드 안에 갇혀지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안에 갇혀지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살이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인사이드 데이고 훅 리버살일 가능성이 높죠. 캔들 두 개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3 inside down은 아래로 이렇게 블랙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블랙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세일 시점이, 매도 시점이 여기죠. 맞나요? 왜 대답들이 없어? 아니 여기가 양봉이고 여기가 인사이드 데이니까 매도 시점이 여기 맞아요. 예, 두 번째 캔들. 그 다음에 이 위가
스탑로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왜 스탑로스를 우리는 이때까지 시장에서 손절매를 밑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손절매가 위로 잡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공매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 공매의 개념이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주식은 사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선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아가지고 내려도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빌립니다. 10,000원에 빌렸어요. 주식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먼저 팔았어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았는데 주가가 내려서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팔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한 주니까. 근데 주식이 이제 그 주식이 8,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주 사놓으면 주식은 동일하게 한 주 똑같이 있는 거지만 나는 2,000원을 번 거죠. 그게 공매 개념이에요. 내려갈 것 같으면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막상 하락하면 괜찮지만 하락 안 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데이니까. 그래서 매도했던 사람들은 이게 손절매 라인이라는 게 다시 사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데이는 훅 리버살은 인사이드 데이로 이게 어떤 캔들이든지 위든 아래든 서양 기법에 의하면 인사이드 데이는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buy one, buy two. 예, buy가 사는 겁니다. 여기가 sell one, 여기가 sell tw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양 기법을 배우기 전에 동양 기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공부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살이 생기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널들은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3 인사이드 앞 하람이 배우셨습니다. 상승 추세의 하람이, 하락 추세의 하람이의 확인 캔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세 개죠. 만약에 이렇게 3 인사이드 앞, 3 인사이드 다운이 생기면 시장은 본격적인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리버살이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3 인사이드 앞이고 3 인사이드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때서부터 시장은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죠. 이제 우리가 보면 하람이가 생겼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저기 하람이가 생겼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일 캔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단일 캔들을 공부를 했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매도세였죠. 이게 매도의 힘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두 번째 날 매도의 힘을 거의 잠식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에요. 당연히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매수의 힘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 매도 세 번째 날 매도의 힘이 완전을 소진시키는 매도의 힘을 소진시키는 매수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 마르보즈 큰 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지지구간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구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가는 이 지지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3 inside up, up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운은 이게 마지막으로 매수의 힘이었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샀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사놨으니까 지금서부터 돈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매수의 힘의 절반을 소진시킬 수 있는 캔들이 이 매수의 힘의 중간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매수의 힘보다 조금 강한 매도의 힘이 생겼지만 아직 그 매도의 힘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으니까 일단 한번 툭 옆구리 찔러 본 거예요. 근데 꿈찔하면 이제 막 가는 거고 꿈쩍도 안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쿡 찔러봤더만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번 툭툭툭툭 팔아봤더만 매수가
쉽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겼던 이 매수의 힘, 바이파워가 세 번째 날 붕괴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저항 구간이 생긴 거죠. 블랙마르 보지니까. 저항 구간이 생기면서 주가는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인사이드 데이의 확인 기법이고요. 인사이드 데이입니다. 저도 이거 좀 한국말로 우리 이론이 한국어로 나왔으면 한국말이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양에서는 리버살이 서양에서 한 6, 7개 돼요. 그 중에 하나인 훅 리버살입니다. 리버살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굉장히 신뢰도가 큰 캔들 패턴입니다. 이제 어느새 시간은 가고 단일 캔들에서 2개의 캔들 복합했다가 이제 3개의 캔들까지 들어왔었어요. 몇 개까지 가면 끝날까요? 캔들 몇 개 복합하면 이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까? 3개요? 6개요? 뭐 한 수십 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outside up, 3 outside down이라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일 캔들하고 복합 캔들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형성이 돼. 자, 요거 보면 기억나시나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 복습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이거 생각 안 하면 뭐예요? 분리싱글핑? 분리싱글핑이니까 매수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거죠. 그럼 매수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캔들이 2개? 캔들이 2개면 뭡니까? 예고. 근데 세 번째 캔들이 타이밍. 타이밍이 뭔지는 알죠? 그럼 세 번째 캔들의 타이밍이 됐는데 가뜩이나 분리싱글핑 상방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캔들이 생겼는데 이 매수의 힘도 굉장히 컸는데 세 번째 날 또 다른 매수가 또 생긴 거예요. 저점에서 오를 확률이 클까요? 내릴 확률이 클까요? 오를 확률이 크죠. 그러면 이제 또 잡아가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 속에서 음봉이 나왔어요. 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이제 계속 내릴 거야. 이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했다가 분리싱글핑의 개념입니다. 개파락을 했다가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마지막 날 생겼던 이 하락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생겼으니까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겼구나. 야, 이거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건 추세입니다. 주가가 상방향으로 갈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면 잽싸게 팝니다. 왜 파냐면 지금까지 지긋지긋했었는데 엊그제도 팔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얘가 올려주니까 에라 기회다 이러고 확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여기 딱 내려요. 또 이제 여기가 종가죠, 여러분. 그죠? 여기가 시가고. 그러니까 딱 내려오니까 거 봐. 내가 잘 팔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예. 그러면서 얘가 이게 바이파워였어요. 또 한 번의 바이파워가 저점에서 생기니까 중복되는 거죠. 매수의 힘이 계속 중복시키면서 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외에 판 것도 아니고 저점에서 팔았다가 겨우 저점을 벗어나자마자 높은 줄 알고 팔았는데 계속 가니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가니까 이제 쭉 올라가니까 저러다 안 마는구나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이제 팍 바이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좀 작다고 봅시다. 요렇게 이제 화이트가 나오니까 확 샀는데 그 다음날 갭 상승. 야, 지금이라도 잘 샀다. 이러면 이제 갭을 확 메우면서 블랙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베어리 싱글핑입니다. 2개 예고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기면 어떤 또 반전 캔들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뭔 준비를 해야 돼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2개가 예고고 이제 확인 캔들이 타이밍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참다 샀는데 버팁니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작하니까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잖아요. 그죠? 거봐, 잘 참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했어.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못 팔아요. 왜 못 팝니까? 예?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습관이 바뀐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계속 오겠지 뭐. 이런데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기가 쫙 이렇게 내려오. 자, 봅시다. 여기서 불리시 잉걸핑, 이게 서양에서는 무슨 리버설이라고요? 이 불리시 잉걸핑이 서양에서는 무슨 키 리버설이라고? 이게 키 리버설이라 그랬어요. 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CD 받으셨네? 이거 부러우십니까? 이 부러우세요? 이것도 자 CD 주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이게 이제 분리 잉걸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바이 타이밍이죠. 네? 이거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날 이거 넘어가면 사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날 낮게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살 타임 아니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이때서부터 이제 바이 타이밍으로 잡히는 겁니다. 손절매가 어디가 될까요? 저점이 손절매가 돼요. 왜 여기가 손절매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손절매 스탑로스입니다. 근데 왜 손절매가 돼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주가의 저점에서 웬만하면 사기가 힘들죠. 사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제 바이 파워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시장을 거스릴 만한 큰 매수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안 올라가고 얘가 만약에 이 이후에 이렇게 붕괴된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올리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바이 세력들도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팔겠죠. 매수세가 없으니까 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베어리시 잉걸핑이 생기면 매도 시점이 여기겠죠. 세 번째 날 이거 붕괴하면 여기서 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왔으면 셀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다행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 속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팔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버티고 싶죠. 우리 심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는 세력들이 크게 파는 세력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강세 시장이 유지되는 거를 강세로 안 보고 시장을 좀 약세로 볼 수 있는 큰 매도세가 생긴 거예요. 그럼 매도세가 생겼으면 이게 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강세 시장에서 강력하게 시장을 하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시키는 새로운 매수세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쪽에. 에? 이기는 쪽에 서야죠. 이걸 3 outside up, 3 outside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캔들,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에서도 우리가 한 개의 캔들 복합하면 두 개 나왔죠. 두 개의 캔들 또 세 개의 캔들 굉장히 머리 아플 줄 알았는데 두 개의 캔들을 알고 있으니까 세 개의 캔들도 저절로 쉽게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Back to the basic. 자, 그래서 요것도 아까 인사이드 데이 있죠. 훅 리버설. 그 다음에 요것도 아웃사이드 데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키 리버설. 그러면 동양에서는 하람이 잉걸핑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에서는 훅, 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 캔들의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저런 게 생겼을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저걸 훅, 키, 리버설이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키 리버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그걸 훅 리버설. 야,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해? 나중에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의 캔들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켜놓고 차트를 펼쳐놓고 그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배운 4가지 업, 다운 현상들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